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목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라는 비전으로 올해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누려가는 목포 문화도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 전해 듣고요. 문화도시로서의 방향성도 함께 짚어봅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 이지호 센터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비문화도시에 이어 법정문화도시 지정까지 그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올해 2년차 사업까지 목포 문화의 힘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센터에서는 그럼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실까요? 먼저 그 목포 문화도시가 이제까지 추진되기까지 예비 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시민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렇게 저희가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먼저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되기까지는 전국에 한 24개 문화도시가 저희들이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 네. 연말까지 30개 도시가 마지막 5차 도시로서 마지막 선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희가 목포가 전라남도 유일한 문화도시가 된 것도 네. 늘 자축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 지정까지 과정이 이렇게 치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전국적으로 그 연간 저희들이 사업비를 네.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30억을 가지고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30억 중에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네. 어떤 지역도 있고요. 네. 나머지 돈으로 저희들이 많은 22개 사업을 분리해서 거의 한 60개 정도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네.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과 함께 이런 그 사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네. 지금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또 목포시의 경우 예비문화도시를 거쳐서 현재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비 문화 도시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 많은 도시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필요했었고요, 솔직히. 네. 그렇지만은 법정 문화 도시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시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합의된 것들 또는 여러 그 사업들을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목포가 가지고 있는 특화는 무엇인지를 네. 분명하게 그려내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네네. 예비 도시와는 전혀 다른 방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네. 문화 도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지난해부터 진행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문화개항이라는 새로운 도시의 가치를 제시하셨는데요. 취임 이후 그러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오고 계실까요? 저희들은 그 원래 추진하고자 했고 또는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았던 22개 또 사업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추진해 왔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브랜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네. 저희가 가장 초유의 관심사고 또 그걸 향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목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무엇인가가 가장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특히 그 목포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첫째가 근대문화 역사거리이고 네. 두 번째가 저희 예향이라고 하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네. 두 가지 사안인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관광 분야는 이제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대 문화유산보다는 저희들이 예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을 어떻게 목포의 브랜드로 만들어 갈 것인가 네. 하는 점이 저희들이 가장 큰 지금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올해 초에는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는데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실까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좀 우려했던 것들이 네. 실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을 했으니 분명히 성과는 저희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그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저희들이 이미 지정된 22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네.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인지하는 순간에도 저희들이 네. 성과를 받게 됐는데요. 네. 특히 성과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가장 잘 해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각 다른 타 도시와 연계를 했던 부분이죠. 네. 연계 부분에 특히 무안, 목포, 신안 등 이런 그 같은 도시들 간의 어떤 역사 문화를 네. 공유하고 어떤 동질성을 회복하자라는 어떤 개념을 잘 또 활용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문체부라든지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올해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같이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목포시가 가진 목포 문화의 강점이나 자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아까 재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만 일단 얘기한다면요. 그 실제적으로는 근대 문화, 역사 문화 거리도 있지만은 네. 지금 예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까지 지금 올해로 126년이라는 그 네. 세월 개항 이래 126년이 흘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축적된 문화 자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그 어떤 면에서는 다 예술로 집약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개 목포가 가지고 있는 시향을 그 전국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목포는 예술과 예향이라는 어떤 개념을 떼어내올 수가 없고요. 네. 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 자기 도시가 예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예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목포는 어떤 방면이라든지 문학이면 문학 또는 무슨 미술, 음악, 연극 네. 등등 어느 곳에서도 어떤 흠잡을 곳이 없는 예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네. 부분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목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게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거가 될까요?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그 고민도 하고 특히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염려를 하면서 많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예술 그 브랜드를 가지고 네. 청년 문화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한 5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한 4개, 5개 단체를 이제 축소해 가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네. 사업도 한 5억 정도가 배정돼서 추진하다가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네. 같이 이제 거들어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어떤 게 생각하면 저희들 청년 문화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문화도시를 하면서도 따로 시에서 협조를 시의 협조를 통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문화로 통해서 네.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네. 실현했었던 것이고요. 네. 올해는 저희들이 특히 이제 우리 노동부입니까? 우리 그 노동부라고 하죠. 노동부하고도 지금 같이 해서 일 경험이라고 하는 일 경험이라고 하는 일경험이요. 예, 네. 일경험 네. 그 사업을 저희 추진해서 네. 그 청년들을 직접 저희들이 지금 같이 네. 우리 직원이 같이 지금 네. 활동하고 있고요. 네. 작년 봄과 네. 또 올해도 올 봄에도 또 그 대학생들도 일자리 네. 경험을 또 같이 또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말로만이 아닌 네. 우리 직접 시청년들을 모시고 와서 직접 우리 문화 체험 또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나에게 큰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 경험을 시키는 역할을
추진했습니다. 예. 네, 또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되돌리는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서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네. 문화의 날을 통해서 네. 저희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인들을 목포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기량의 역량을 같이 또그 시민들이잖아요. 같은 분들이서 네.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과 또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시민 활동가들, 네. 예술 활동가들과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외된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 풀렸거든요. 그래서 문학, 미술 또는 공연 예술 또는 연극 네. 등을 같이 이렇게 시민들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올 초에도 추진했지만은 목포시가 또는 네. 목포 문화도시가 서남권의 어떤 중심 거점 또는 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또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 사업들이 무안, 목포, 신안, 네. 강진, 해남, 진도, 영암을 네. 아우르는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네. 문학 박람회를 즈음해서 네. 각 지자체에는 문학관을 통해서 문학 사업도 했고요. 지금 앞서서 다양한 자치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알려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몇 달 전에는 강진군과 해남군과 협약을 맺고 네. 문화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들이 지금 신안군 목포 무안이 작년에 첫 단추를 끼워서 네. 올해는 좀 더 서남권 전체를 확산시키고 그 다음엔 우리 전남 남도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네. 사업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사업 중 하나가 연계를 각 도시만 연계해서 서로의 좋은 장점들과 서로의 우수성을 서로 알리고 서로 발굴하자고 하는 의미가 네. 크거든요. 네.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실현시켜 보자는 네. 의미에서 올해 강진과 또 해남 목포 문학관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문학인들 또는 문학을 조명하고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목포의 호남의 예술의 우수성이 네. 이 정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 우리 만방에 좀 고하면서 저희들 스스로도 문학이 목포와 또 이렇게 네. 다른 타 도시들과 연결시키면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어떤 마음에서 추진했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도와 신안 사이에 네. 어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 풍광들을 어떻게든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네. 장르를 그냥 해체해 버리고 네. 많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미술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새 도시가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도 어떤 성황리에 어떤 추진해서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생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2023년 벌써 8월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해온 목포 문화도시센터의 사업 중에서 이건 눈여겨볼 만하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여름 아주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사업하면 현장에 이제 출동해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또 안도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많은 곳에서 활동 지금 문화다방이라든지 또는 한국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 문화 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지금 기록하고 또 섬문화도 저희들이 지금 6개 부속 섬들이 6개가 있는데 그 부속 섬들까지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획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던 것이 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섬을 가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공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네.
뭐죠 그 이제 글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죠 시화로 작업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직 네. 글을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 글을 좀 우리가 네.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러면 글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재미도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의 요소를 좀 만들어내자 해서 글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가는 어떤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마중물 형식으로 지금 시작이지만 훗날에는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그런 분들을 직접 어떤 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또 모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방향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3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목포에서만 할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으로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비 도시로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목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것 또는 특화된 어떤 이런 자산을 우리가 브랜딩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로 브랜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팀장들 또는 팀원들이 힘을 합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님들이라든지 또는 문화분과 분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 네. 예술분과라든지 경제분과, 관광분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판단을 검증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도 많이 생각하고 있군요. 그 중에서 네.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특화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네. 하는 관점에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목포가 가지고 있는 예술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시민 예술 활동과 같이 목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과거에 했던 예술이 아닌 네. 새로운 문화 항구 또는 예향이라고 하는 것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새로 계획서도 짜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네. 좀 어떤 융화시키고 어떤 융복합 형식으로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은 사업들을 연계를 시켜서 네. 특히 청소년들이 네. 이 사업을 훗날에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청소년들과 같이 합심해서 어떤 미래 문화를 준비하는 단계를 지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6년 이후의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네. 저희들이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네. 얼마만큼 브랜드를 목포의 문화 브랜드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마 결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술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걸 잘 풀어내서 브랜드로 네. 만들어낼 것인가,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 새로운 목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포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시민분들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저희 문화도시가 다른 타 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도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저게 뭐야? 저게 뭐가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문화도시는 뭐 하는 곳이야?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문화도시를 위해서 시민분들의 역량과 또는 시민 의식을 토대로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는 저희들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늘 감사하고요. 늘 저희들은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희들과 함께 어떤 파트너로서 어떤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같이 목포의 문화를 즐겼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포의 문화와 역사, 예술을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누려가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